속보다. 오늘 저녁 라이브 무대의 첫 조명이 내려앉자 무대 중앙에 선 김용빈의 실루엣이 먼저 관객의 숨을 먹게 했다. 반짝이는 수트도 왕관 모양의 소품도 없었다. 대신 라이트 그레이 톤의 점프수트, 허리에 카라비너, 넓게 떨어지는 무릎 라인, 소매 끝에 작은 태그, 그 모든 디테일이 과장 없이 시선을 빨아들였다. 첫 박자가 떨어지는 순간 관객석 앞줄에서 먹품이 무의식적으로 외쳤다. 야, 이거 멋있다. 이게 찐이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의상이 아니라 의도였다. 긴급 취재 결과 이 점프수트는 그저 스타일링의 변주가 아니었다. 공연 시작 30분 전 대기실에서 진행된 리허설 도중 마이크 프리앰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인이어 모니터의 좌측 채널이 갑작스레 먹통이 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보통이라면 엔지니어가 허둥지둥 뛰어들고 가수는 표정 관리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 순간 김용빈은 점프수트의 힙 포켓에서 작은 라미네이트 카드를 꺼내 스태프에게 건넸다. 카드에는 플랜 B, 곡 2절부터 수어코 오렐리스 폰스, 템포는 관객 발 박수로 맞춘다. 단 6줄짜리 서브 플로우가 적혀 있었다. 겉보기엔 캐주얼한 작업복 같지만 실제로는 한 장 매뉴얼, 을품은 무대복이었던 셈이다. 예상치 못한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1절 후반부. 인이어가 완전히 꺼지는 돌발 상황. 보컬은 악기 위를 떠다닐 수밖에 없다. 그때 김용빈은 오른손을 들어 둘, 넷을 짚는 제스처를 관객에게 보냈다. 즉각적으로 객석의 발 박수가 리듬을 대체했고 모니터 없는 무대에서 박수의 방향만으로 음정을 고정했다. 스탠딩 구역의 웨이브가 템포를 품고 흔들릴 때 먹품은 입을 막은 채 옆 스태프에게 속삭였다. 야, 이건 리허설에 없는 그림이야. 저 점프수트, 그냥 옷이 아니다. 더 놀라운 건 점프수트가 탄생한 배경이다. 납기 직전, 봉제 라인이 2번이나 수정됐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이유는 단 하나, 수업 동작이보다 또렷하게 보이도록 어깨와 팔꿈치 가동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제작에는 정각장애 학생들의 동아리가 직접 참여했다. 그들은 진동 모듈을 손에 쏙 원단에 얇게 삽입해 무대 바닥 베이스의 떨림과 관객의 박수 패턴을 작용자가 피부로 읽을 수 있게 했다. 결국 오늘의 돌발 변수는 이 촉각 리듬 덕분에 공연의 균열이 아니라 폭발로 이어졌다. 응도 못 하는 걸 이라는 먹품의 도발적 멘트는 비교를 향한 비술하기보다 기술과 배려의 조합이 나온 무대 문법의 업그레이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 하나의 반전, 2절 간주에서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앞줄의 한 할머니 관객과 눈높이를 맞췄다. 고개를 갸웃하던 카메라가 주민하자 할머니가 손바닥으로 괜찮다는 수어를 보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 그 할머니는 지난주 팬사인회에서 김용빈에게 편지를 건넸다. 우리 손녀는 소리를 못 들어요. 당신 노래에 웃습니다. 그 편지는 오늘 점프수트의 안쪽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아예 3절의 한 구간을 수어와 표정만으로 소화했다. 마이크는 내려놓았고 오롯이 손과 눈으로 노래했다. 스피커는 잠깐 조용했지만 객석은 미친 듯이 환호했다. 소리가 사라진 순간 노래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무대 뒤편 스태프 라인에서 또 다른 디테일이 포착됐다. 점프수트의 허리에는 작은 숫자들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7, 12, 18, 22. 공연팀의 백스테이지 직원들 생일 숫자였다. 한조명 감독은 말없이 모자를 눌렀었다. 저 숫자, 우리가 보라고 넣은 거예요. 그의 말끝은 떨렸다. 흔히 스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빛난다. 그러나 오늘 빛은 뒤를 돌아 스태프들에게도 닿았다. 먹품이 이게 찐이다 라고 말한 지점은 바로 그 방향 전환이었다. 의상은 앞을 향해 화려해야 한다는 통념을 버리고 뒤를 비춘 디자인, 무대는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읽는 옷. 그리고 결정적 장면. 마지막 후렴 전. 화면에 뜬 VCR은 일반적인 하이라이트 편집이 아니었다. 수화통 역사들이 리허설에서 김용빈과 박자를 맞추는 장면. 제작팀이 소매 속 진동 모듈 3개를 줄였다 늘렸다 테스트하는 장면. 미싱 사과 어깨 패턴 각도를 2도만 더 벌리자고 제안하는 장면. 1년의 메이킹 필름, 이 딱 18초간 재생됐다. 보통이면 긴장감을 깨는 밋밋한 구성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18초가 관객의 숨을 모아 한 번에 터뜨리는 기폭 장치가 됐다.
후렴이 떨어질 때 객석의 발박수는 정확히 4분의 4박 92bpm. DJ 출신인 먹품이 스톱워치 앱을 슬쩍 눌렀다는 후문까지 들렸다. 야, 템포가 안 흔들려. 이건 레코딩 스튜디오도 아니고 생무대라고. 여기서 이명웅도 못 해는 걸 왜 김용빈은 해냈을 걸라는 질문에 대한 핵심이 드러난다. 잘 하느냐의 비교 문화가 아니다. 못 해는 것의 정체는 기술적 고개도 음역대 자랑도 아니었다. 무대의 소유권을 관객에게 되돌리는 것, 그게 오늘 김용빈이 해낸 일이었다. 마이크가 꺼져도 사운드가 흔들려도 박동을 객석과 나눌 수 있다는 믿음. 수트는 그 신뢰를 설계한 장치였다. 어깨가 크게 열리면 손이 더 보이고 손이 더 보이면 말이 통한다. 소매 속 진동은 박수의 언어를 옮기고 이 카라비너는 케이블 정리를 돕는다. 겉은 심플하지만 속은 복잡한 설계, 그 모든 게 관객 중심형 무대라는 하나의 논리를 위해 결합돼 있었다. 의외의 여파도 있었다. 공연 종료 직후 현장 스태프 커뮤니티에 게시된 익명글, 오늘 우리는 우리 이름이 적힌 롯을 입었다. 그 한 줄 밑에는 셔틀버스 기사, 분장팀, 안전요원, 심지어 야외 포장마차 사장님의 손글씨 사진이 줄줄이 달렸다. -7은 제 생일입니다. 평생 무대 뒤에서만 살았는데 오늘은 앞에서 본 기분이에요. 이 작은 파장이 커뮤니티를 타고 번지자 품은 개인 계정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점프수트 클로즈업. 태그에 적힌 문구가 또 하나의 비밀을 풀어냈다. 스테이지 2주의 카먼즈. 무대는 공유지라는 선언. 이어진 붐의 내레이션은 담백했다. 보통 의상은 가수를 키운다. 근데 이건 무대를 키웠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2달 전 한 팬의 댓글에서 시작됐다. 우리 엄마는 귀가 어두우세요. 그래도 무대의 공기를 느끼면 당신 노래가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 댓글을 본 팀은 감각의 다리를 만들기로 했다. 섬세한 봄새 라인이 만들어낸 가동, 범위, 피부에 닿는 촉각 신호, 수어가 더 크게 보이는 소매 커브, 이 모든 건 거창한 스폰서 로고 대신 보이지 않는 관객을 위한 디테일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돌발 상황은 오히려 검증대가 됐다. 장비가 잠깐 멈추자 관객이 무대를 켰다. 가수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자 관객이 앞으로 반 걸음 나왔다. 그 간격을 메우는데 점프수트는 이상하리만큼 꼭 맞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장면을 목격한 이가 있었다. 앵콜이 끝난 뒤 김용빈이 무대 뒤 커튼을 넘기며 점프수트의 안감을 살짝 뒤집어 보였다. 안감 안쪽 손바느질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 노래는 혼자 부르지 않는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 번 쓸어내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모든 반전의 원문이었을지 모른다. 정리하자. 먹품의 감탄은 스타일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품은 설계, 관계와 감각을 공유하려는 윤리, 그리고 무대의 소유권을 되돌려주는 태도에 대한 경의였다. 이명웅도 못 해는 걸 이라는 표현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경쟁의 문법으로 들릴 수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틀을 깨자. 김용빈이 해낸 것은 누구보다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른 무대였다. 그래서 그의 점프수트는 멋있었다. 멋이란 결국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빛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왜 해냈는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무대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대에는 관객, 스태프, 통역사, 학생 디자이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의 이름이 박혀 있었다. 오늘 그 이름들이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장비가 꺼져도 꺼지지 않았다.